안녕하세요. 81세 된 이정숙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1943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23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박철민 씨와 함께 197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때 큰아들이 10살, 작은아들이 7살, 딸이 4살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게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인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 일을 했고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매일 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월급이 $2,800였는데 생활비로 $1,800는 나가고 아이들 교육비로 $600는 써야 했거든요. 그러면 $400밖에 안 남는데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업을 해보자고 남편과 약속했어요. 그러다가 1985년 가을에 전환점이 왔어요. 남편이 일하던 건설회사 사장님이 좋은 정보를 주셨거든요. 한인타운 중심가에 상가 건물이 나왔는데 $12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싼 거였는데 그때는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부동산이 답이야. 우리는 고생해도 아이들은 잘 살게 해주자.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1990년대 초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공실률이 높아졌거든요. 렌탈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서빙, 주방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등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우리 식당을 차리기로 했어요. 1995년이었는데 제가 50살 때였죠. 한인타운에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정말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낮에는 건설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식당 일을 도왔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만 있었어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단골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월 순이익이 $5,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2005년에는 5채까지 늘었고 2015년에는 8채를 갖게 됐어요. 남편이 65세에 일찍 은퇴하고 나서는 둘이 같이 부동산 관리만 했어요. 아이들도 다 잘 컸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계사가 됐고 작은아들 민호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딸 수연이는 간호사가 됐어요. 다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들도 생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큰일 있으면 도와주고 정말 미국에 와서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76세였는데 심장마비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고생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혼자 남겨졌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는 아이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자주 안부도 묻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오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 민수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 준호가 대학 2학년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요즘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친구들은 다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낡은 차 타고 다녀서 창피해요. 새 차 사는 돈 좀 주세요. 얼마나 달라는지 물어봤더니 $60,000를 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용돈으로 $60,000요. 저도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준호야,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할머니가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버릇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부동산이 8채나 있잖아요. 그 정도 돈은 용돈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자한테 차 사주던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용돈이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내가 정말 필요한 일이면 도와주겠지만 허영심 때문에 비싼 차를 사겠다는 건 안 돼. 그랬더니 준호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서운해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 뒷바라지 잘 해주는데 어머니만 그러세요. 어머니 재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저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민수야,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교육해야 할 일이야. 그랬더니 민수도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니까 준호가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인색한 할머니라니.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모은 돈인데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인색하다고 하다니. 작은 아들 민호도 비슷했어요. 딸들 과외비가 부족하다면서 월 $2,000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인 딸 수연이는 집 다운페이먼트 도와달라고 했고요. 저는 다 거절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싫었거든요. 특히 준호 일 때문에 정말 상처가 컸어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해서 왜 안 와? 하면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아마 제가 돈을 안 줘서 서운한가 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위해서 평생 고생했나? 이 돈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줘도 제대로 쓸까? 그러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결정했어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없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제 돈 때문에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돈이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돈을 제대로 쓸 곳에 써보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자.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제 부동산 8채를 모두 팔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기부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다 알아봤어요. 부동산 총 가치가 $980만 정도 되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나면 $700만 정도 남을 것 같았어요. 은행 예금 $85만 합치면 거의 $800만. 기부할 곳도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교육을 돕는 단체, 노인분들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하는 병원까지 3군데로 나눠서 기부하기로 했어요. 올해 2월부터 부동산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황이 좋아서 예상보다 빨리 팔렸어요. 5월까지 6채를 팔았고 나머지 2채도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눈치를 챈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민수 회계사무소 근처에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모양이에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부동산 파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다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다 기부할 거야.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그 많은 재산을 왜 남한테 줘요? 자식들 있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너희들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할머니가 돈을 안 준다고 연락도 안 하잖아. 그런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민수가 황급히 작은 아들이랑 딸한테도 연락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3명이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인데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흥분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부족했으면 앞으로 잘할게요. 기부는 일부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한심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3명 다 성인이고 각자 직업도 있잖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유산을 남겨줘야 해?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남한테 주는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먼저 줘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혈육이라고? 혈육이면 평소에도 안부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혈육이야?
작은 아들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뵌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전 재산을 남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딸 수연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매주 찾아뵐게요. 기부 생각은 그만하세요.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진짜 저를 걱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오는 거구나. 만약에 제가 가난했다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호사랑 다 상의했고 기부 서류도 준비 중이야. 그랬더니 세 명이 모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원하더라고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정말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돈을 자식들한테 안 준다고 하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하다니.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실망했어. 정말 많이 실망했어.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돈만 바라보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싶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내 마음이야.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날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죠.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설득하고. 심지어 손자 준호까지 데려와서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용돈 안 달라고 할게요. 이런 말을 시키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지금 와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한 가족들을 보니까 더욱 제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에 나머지 부동산 두 채도 다 팔렸어요. 세금을 내고 나니까 정확히 720만 달러가 나왔어요. 은행 예금까지 합쳐서 800만 달러를 세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어요. 한인교육재단에 300만 달러, 노인 돌봄센터에 250만 달러, 저소득층 의료지원센터에 250만 달러. 기부 소식이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교육재단에서는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은 기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화를 냈어요. 특히 큰아들은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상처가 안 됐다면 거짓말이죠. 평생 키운 자식이 저를 미쳤다고 말하고 다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줘봤자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지금은 거주하던 집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이 집도 나중에는 기부할 생각이에요. 대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생활할 계획이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요. 예전보다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어색해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건지 아직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도 요즘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예전처럼 용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아마 부모들한테 단단히 혼났나 봐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유명인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한테 너무했다고 하시기도 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재단에서 보내주는 장학생들 소식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 아이들처럼. 노인 돌봄센터에서도 감사 편지를 보내주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주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해드리고. 저도 나중에는 그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의료지원센터에서는 3개월마다 보고서를 보내줘요. 제 기부금으로 몇 명이 수술을 받았고 몇 명이 치료를 받았는지. 읽어보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그래도 일부는 우리한테 남겨뒀으면.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실 아이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면 저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허영심이나 사치를 위해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해요. 제가 기부한 노인 돌봄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즐거워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깨달아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작은 화분에 꽃도 키우고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이지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특히 준호 같은 손자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모았는지 그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거죠. 다른 시니어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유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리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했다면 아이들이 더 독립적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손자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이 부족하면 스스로 벌어서 쓰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큰아들 민수도 요즘에는 화를 안 내요. 오히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랑 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해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저를 본받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하면서. 사실 저도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너무 바빠서 관심을 못 준 적도 있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해요. 미워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돈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죠. 돈 때문에 오가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어려운 분들 도움도 되고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서운해하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고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81세의 할머니가 내린 결정이 많은 분들께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돈과 사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세요.